코로나19 여파로 여름철 단기 선교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향후 선교 사역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는 수원제일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은 한 남성이 전 세계 심장병 어린이들의 치료를 돕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기프트 오브 라이프 한국지부 이기로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유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회는 단기 선교 준비로 분주해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중단되면서 선교 사역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굿TV가 교회와 성도의 치유 회복을 위해 전개하는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번 시간엔 코로나 속 단기 선교의 현황과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한국교회는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참가자들의 신앙 성숙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배출하는 등 선교 사역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다릅니다.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이고 선교지인 해외로 확산하면서 단기 선교는커녕 교회 내 소모임조차 할 수 없게 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겁니다. 때문에 올해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계획했던 교회들은 일정을 기약 없이 미루거나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한 3번 정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다 취소가 됐죠, 단기 선교회는. 일단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저희가 단기팀과 함께 사역했던 계획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좀 아쉬워하고 계시고. 이처럼 해외 단기 선교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지 선교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가 공연이나 전도, 성경학교 운영, 물품 지원 등으로 현지 사역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던 교회나 선교단체들은 해외 선교는 잠시 멈췄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돼야 한다며 올해는 온라인 사역으로 선교지와 소통하고 국내 이주민이나 유학생 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197개국에서 온 이주민들 250만 명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나라 안에서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선교 현장에 변화를 가져다 준 만큼 앞으로 단기 선교 여행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랜선 비전 트립과 같이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온라인 사역이 이뤄지고 대규모 인원이 떠나는 일회성 비전 트립보다는 미용이나 의료, 구제, 직업교육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진 소수의 단기 방문 사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그런 리소스를 또 컨텐츠를 플랫폼 형태로 또는 매트리스 형태로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이 훨씬 더 보편화될 것이고 미용, 기술, 직업교육 같은 탤런트가 있는 분이 가서 한다거나 이렇게 맞춤형 소수의 그런 단기 방문 사역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예배는 물론 해외 선교마저 위축될 위기에 놓인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겐 요즘같이 무더운 장마철이 더 견디기 힘들 텐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제일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지동 언덕마을은 노인 인구가 밀집된 낙후 지역입니다. 수원제일교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을 찾아가 도배나 장판, 전기공사 등 혼자서는 하기 힘든 집 내부 수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탄을 떼는 그런 가정도 많이 계시고 또 노인 가구가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서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순수한 차원에서 교회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교회가 직접 나서 도움을 주는 모습에 자연스레 교회를 찾는 주민도 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어떤 도움이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도움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낀다며 이들이 직접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땐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힘들고 굳은 작업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섬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 낮은 곳에 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감동을 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게 일하고 외롭고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같이 좀 눈물을 흘려주고 하는 것들이 작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는 것, 그것에 저희들이 교회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원제일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공감 소비운동과 취약계층 가정에 밑반찬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찢어서 나눠주셨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역을 본받아 따뜻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1983년 4살짜리 소년이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내외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세간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37년 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치료를 돕게 됐는데요. 미국의 장기 구득 단체인 기프트 오브 라이프 한국 지부 대표 이기루 집사를 이정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린 소년이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 손을 잡고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이 소년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3년 한국을 찾은 고 레이건 전 대통령 내외가 기프트 오브 라이프로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국 어린이들을 데려와 달란 부탁을 받았고 이 소년은 그중 한 명으로 선택돼 미국에 가게 된 겁니다. Knowing Nancy as well as I do, I wasn't surprised when I came home and found that she had two little Korean friends. 당시 나이 4살.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이 소년은 수술 이후 미국인 가정에 입양돼 자랍니다. 그로부터 24년 후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수소문 끝에 낸시 여사와의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But I finally was able to reunite with Mrs. Reagan in 2007 at the Reagan Library. This woman was a big part of saving my life. So, I met her, hugged her, got to say thank you. 이후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기프트 오브 라이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간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젠 또 다른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작년부턴 공식적으로 한국 지부 대표를 맡아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fter reuniting with Gift of Life in New York, I decided to quit my insurance career because I felt that it was my calling to help other children. And I believe I can use my platform to be the voice for children that cannot be heard. 기프트 오브 라이프는 전 세계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들이 무료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국가에서 직접 치료하기도 하고 전문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한 생명만 3만 7천여 명. 이 대표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심장병을 앓는 어린 환우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크리스천 자살 유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로뎀나무 아래에서를 출간했습니다. 교재는 자살 유가족과 라이프호프 장진원 사무총장이 주도해 집필했습니다. 이들은 5년 동안 자살 유가족 모임 로뎀나무에서 함께 나눈 성경 말씀과 경험을 기반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는 구원과 용서, 기억 등 6가지 테마로 이뤄졌습니다. 각 테마는 말씀 나눔과 마음 나눔, 기도로 이뤄져 성경 묵상과 심리 회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자살 유가족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과 함께 답도 엮어냈습니다. 장진원 사무총장은 유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9월 중으로 교재를 이용한 세미나를 열어 이들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4일부터 교회 소모임에 대한 정부 규제가 철회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외 소모임을 금지하고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 등 20명에게 수차례 호소했지만 담당자들은 이를 회피하고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가 계속 노출되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당사 건물을 새로 마련하고 2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통합당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남중빌딩을 매입하기로 계약했으며 8월쯤 입주할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대선 패배, 이듬해 지방선거 패배 등을 계기로 2년 전 영등포로 옮겼습니다. 당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중앙당의 여러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코로나 사태로 해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탈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고 경험자 중 30.2%는 코로나 이후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과 사내 구조조정 등이 꼽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다음 날인 21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9%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1.8%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마스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하다가 지난 11일 메릴랜드주의 군 의료센터를 방문 당시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의 주요 국가의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럽 관광산업은 100억 유로, 우리 돈 약 14조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유럽 여행 평균 소비 규모는 우리 돈 약 20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81명을 살해해 러시아에서 희대의 살인마로 기록된 연쇄 살인범이 2명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전직 경찰관 미하일 포프코프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2명의 희생자가 더 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추가 고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프코프가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자신의 고향인 시베리아 앙카르스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포프코프는 앙가르스크에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정부가 두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니혼게이자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진료 안내 지침에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5월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특례가 적용된 렘데시비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덱사메타손은 염증 치료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스테로이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덱사메타손 투여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사망률이 약 40%에서 29%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후베이성의 수재민이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베이 일부에 따르면 강수량이 늘어난 지난 5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후베이성 사람들은 1,354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후베이성 상주 인구 5,927만 명 가운데 22.8%가 피해를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후베이성은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최대 피해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CCM 아티스트 위러브 팀이 대중들에게 솔직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자유롭게 소통해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우암사인데요. 우암사가 코로나19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과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여름 영상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름 영상학교는 UCC 콘테스트로 8월 15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과 5개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상 등이 시상될 예정입니다. 5개 부문에는 일명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부터 참가자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 또 성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설명하는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는 내달 15일까지 영상을 우암사 메일로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우암사 측은 이번 콘테스트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에 앞장서는 선교단체 비전 스테이션이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란 주제로 2020 여름 킹덤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게 되자 여름 캠프를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컨퍼런스는 2차례 진행되는데요. 8월 17일부터 19일, 그리고 19일에서 20일을 나뉘어 열립니다. 특별히 영어 통역 서비스가 있어 외국인도 글로벌 세션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 마라나타 선교회 김영화 선교사, 열방기도센터 김용희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밖에 김브라이언, 뉴웨이브 등 CCM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무대와 2단 특강 시간도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 황성은 대표는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온라인에서라도 함께 기도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중구 목사 성범죄 징계와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전 목사 소속 로고스 교회 교인들과 주최 측인 전중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의 충돌로 무산됐습니다. 이날 로고스 교회 교인 100여 명이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고 끝내 몸싸움까지 이어진 겁니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대치가 이어지자 결국 토론회는 취소됐습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일부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로고스 교회의 불법적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며 전중구 목사의 파송 책임자로서 서울 남연회 감독은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가스펠 그룹 헤리티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교회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마이처치 마이송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언택트 라이브 콘서트는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찬양이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은 23일 오후 8시 헤리티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3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주제로 평창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선교계 50인을 초청해 코로나 이후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100만 자비량 선교사 동원, 디지털 선교 플랫폼,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황성주 KWMA 부이사장은
코로나19로 문명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며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해외 선교 사역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크리스천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데요. 구티비가 교회와 성도의 치유 회복을 위해 전개하는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